반갑습니다. 해석학 원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는 정진교입니다. 여기서는 각 대학별로 공통된 문제를 몇 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 원의 과정은 우리가 집합과 함수, 실수의 성질과 수열의 극한, 좌표 공간의 위상적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성질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장하는 형태나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 대학별로 공통된 부분 몇 개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실수의 성질과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상극한과 하극한에 대한 정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상극한과 하극한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좌표 공간의 위상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이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코시 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수의 여러가지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급수의 여러가지 판정법 중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뭐라고 배웠었느냐면 연속과 일반적인 연속을 전별연속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등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별연속과 평등연속에 의해서 차이점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미분의 성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대로 앞에서 만약에 상극한 하극한의 문제를 푼다 또는 코시 수열인지 아닌지를 보여보자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와 그 정명을 이해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리에 제시된 조건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푼다.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기 위한 조건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했다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했다면 우리가 3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극한 하극한의 정의를 이해 못했다고요. 그럼 문제를 풀지 못하겠죠. 또는 평균값 정리에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조건이 뭔지도 우리가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정리와 그 정명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절대 비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으니까 a k분의 a의 k 플러스 1이 되니까 3k승 4k승분의 x-5의 k승 그리고 3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4의 k 플러스 1승 분의 x-5의 k 플러스 1승의 전체의 절대값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k를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식이 여기 약분되어서 한 개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이 식은 3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4의 k 플러스 1승 절대값 붙일 필요 없고요. 3의 k승 플러스 4의 k승에 남아있는 게 요거 한 개 남아있었죠. 절대값의 x-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k를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의 k승이 차수가 큽니다. 그래서 요 식의 극한은 4분의 1의 절대값의 x-5가 되죠. 1보다 작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x-5가 4에서 마이너스 4가 될 때 수렴합니다. 따라서 x가 9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수렴하고요. 자, 주어진 식이 1보다 크면 발산입니다. 끝점을 확인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x가 1이 되면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k승 플러스 4의 k승분의 마이너스 4의 k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k승 플러스 4의 k승분의 마이너스 1의 k승의 4의 k승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급수에 우리가 수렴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을 계산을 해주면요. 리미트 k를 무한대로 갈 때 3의 k승 플러스 4의 k승 분의 4의 k라고 하는 것은 1이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급수는 발산하는 급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끝점에 해당하는 x가 9가 되는 경우는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k승 플러스 4의 k승 분의 4의 k승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어진 식은 항상 양수로 나타내어지는 양한급수죠. 그러면 우리가 자, 수렴 발산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리미트 자, k를 무한대로 갈 때 자, ak는 원래 주어진 함수였습니다. 4k 승분의 4의 k승이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은 우리가 편하게 정리해주면 되죠. 비교 대상을 우리가 찾는데요. 만약에 자, 4의 k승분의 4의 k승이라는 식을 이용해 준다면 이 식은 자, 얘를 우리가 ak라고 두고 여기를 bk라고 두는데 쉽게 말해서 bk는 1이 됩니다. k를 무한대로 갈 때 3의 k 플러스 4의 k승분의 4의 k승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극한값이 1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하려고 이러느냐면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 제로보다 크고 파이나이트 형태의 값을 갖는다면 자, AK, BK는 동시에 수렴, 동시에 발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주어진 형태의 식에 의해서 BK라고 하는 이 급수는 1이니까 발산하는 급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k승 플러스 4의 k승분의 4의 k라고 하는 요 값 역시 발산하는 급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에 수렴 구간을 계산을 했더니 끝점이 지금 다 포함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x는 1에서부터 9 사이를 수렴 구간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는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여라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 f가 자, x 이꼴 c에서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인지를 보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 가능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x 이꼴 c라고 하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c가 요 c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실수상에 존재하는 값이긴 한데 이제 유리수상에 존재하는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리수상에 들어가는 점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f'의 c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리미트 x를 c로 보낼 때 x-c분의 f의 x-fc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자, c가 q라고 하는 유리수가 되는 경우 자, x-c분의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극한을 걸어야 되니까 fx-fc라고 하는 것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자, x-c분의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에 걸리는 부분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fx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면 x제곱이 되고요. 무리수가 되면 2x-1이라고요. 그런데 c는 유리수지만 x라고 하는 값은 유리수가 되는지 아니면 x가 무리수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다 유리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자, x는 무리수지만 c는 유리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c 분의, 자, 무리수니까 이 c 2x 마이너스 1 빼기 주어진 식, 자, c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주어진 식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주면 x-c 분의, 그쵸?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준다면 따라서 이 x-c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x 이꼴 c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x를 c로 보낼 때 x-c분의 fx-fc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어떤 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f의 자, c에서의 우극한과 자, f에서 c에서 좌우분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성질을 만족해 주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아닌 경우 x 이꼴 c에서의 극한을 걸었을 때 극한값이 어찌해야 되느냐면 같아지는 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x가 뭐밖에 안 되느냐면 1이 되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c가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거랑 또 똑같습니다. fx-fc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죠. x-c분의,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또 유리수일 수도 있고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리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fx나 fc인데 여기서 c는 무리수고 x는 유리수죠. 그러면 유리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무리수니까 이 c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둘 다 무리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x 마이너스 c 분의 자,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관계식에 의해서 1 없어지고 2배로 약분되어서 2라고 하는 결론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주어진 식이 미분 가능이라고 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x를 c로 보낼 때 x-c분의 fx-fc라고 하는 식으로 여기서의 극한값과 여기서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같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x를 c로 보낼 때 자, 제로분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x를 c로 보낼 때 제로분의 제로꼴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이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 c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2c 주어진 식에 대해서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c가 뭐밖에 없느냐면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c 이꼴 1밖에 없으니까 x 이꼴 1에서 미분 가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식처럼 자, 주어진 식에 여기에 우미분 계수랑 밑에 만약에 좌미분 계수지만 각각에 대한 미분 가능인 지점에 대한 값이 동일하게 존재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 값을 찾아주면 여기서도 c 이꼴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관계식에 의해서 1번과 2번의 성질에 의할 것 같으면 c가 1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는 x 이꼴 7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뭐가 되느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는 그 외에서는 같아지는 경우가 절대 존재하지 않죠. 미분 불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x =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앞에 이제 문제는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인지에서 계산이 끝났는데요. 자, 미분 개수의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x = c = 1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fx-f1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x가 유리수 안에 들어가면 x-1분의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 나오고요. x가 자, 무리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x-1분의 뭐가 되느냐면 2x-1 빼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은 관계식에 의해서 2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우리가 f의 x-f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x를 1로 보내는 극한값을 보내주면 둘 다 뭐가 나옵니까? 2라고 하는 도함수의 값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f'의 1이라고 하는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인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자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민밸류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하죠. 자, 민밸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식의 f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진 ab라고 하는 구간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고요. 그리고 자,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면 됐죠? 자, 우리가 미분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은 뭐라고 배웠느냐면 자, 주어진 식의 변화율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C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C라고 하는 것이 AB라고 하는 구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B-A분의 FB-FA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는 이 C가 있으면 우리는 주어진 이제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자는 겁니다.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ab가 아마 있는 걸로 봐서 구간은 임의의 양수 ab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a, b라고 하는 식에서 이미 r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b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니까 fx라고 하는 함수는 x의 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값은 어디서 0에서 1까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값은 임의의 ab 구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형태는 x의 거듭제곱 함수이기 때문에 f는 ab라고 하는 구간에서 연속이 되고요. 그리고 자, ab라는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소권을 만족하니까 민밸류 정리,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C라고 하는 값이 A, B 구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 주어진 조건대로 가주면 B-A분의 자, B의 T승, 마이너스 A의 T승. 그 값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F'의 X라고 하는 것은 T의 X의 T-1이죠. 그러니까 T의 C의 T-1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C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A에서부터 B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C가 A하고 B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T라고 하는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T-1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어떤 값이냐면 작거나 같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C의 T-1은 이제 얘가 음수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A의 T-1이 이제 감소함수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1번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요.
B의 t-a의 t라고 하는 것은 t의 c의 t-1에 b-a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c의 t-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t-1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의 t-1에 b-a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됨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 a의 t-1을 나누도록 합니다. 전체 식에다가.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은 이제 요만큼으로 나누니까 이제 a의 1-t의 b의 t승 빼기. 자, 요 값으로 나누어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a만 남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작거나 같기를. 자, 이 식에다가 요 값을 나누니까 없어지죠. t의 b-a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a의 1-t에 b의 t라고 하는 거에다가 a 넘어갑니다. 작거나 같기를 1이 a가 넘어가면 이제 1-t의 a 됐죠? 플러스 t의 b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밸류 정리를 이용해서 자, 여러 가지 함수 패턴을 잘 보고요. 여러 가지 패턴을 이용한 부등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fx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을 때 자, fn'x인 n개 도함수를 구하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n개 도함수가 있으면 x = 0에서의 테일러 급수, 즉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보자는 게 이 식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만 구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2번은 쉽게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우리가 f의 n'n개 도함수로 구할 건데요. 이미 n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자, x가 0보다 큰 경우에 f의 1'x를 구해주면 자, 2의 -x분의 1에 이 값 우리 미분하면 x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자, f의 2'x를 계산을 해주면 2의 -x분의 1을 미분하면 이 형태가 x 4제곱분의 1 나오죠.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면 -x의 3승분의 2에다가 2의 -x분의 1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의 -x분의 1에 x의 4승분의 1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개 도함수면 여기에 분수로 이루어지는 2차식, 2개 도함수면 여기에 분수식의 4차식의 형태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도함수를 그냥 찾기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n에 대해서 fn'의 x라고 하는 패턴을 생각하고 싶은데 보다시피 2의 -x분의 1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형태들이 다항식인데 n차 다항식인데 x분의 1로 나타내어지죠. 그리고 x가 지금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pn이라고 하는 것은 2n차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항상 요 형태가 2n차 다항식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n = 1이면 우리가 당연히 구해줄 수 있습니다. f'의 x라고 하는 것은 2에 저기 구해놨죠. x분의 1에 x의 제곱분의 1이라고요. 그리고 자, p에 우리가 자, 1의 t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자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p의 n에 자, t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둘 거냐면 a의 2n, t의 2n 플러스 a의 2n 마이너스 1에 t의 2n 마이너스 1 이런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두자. 됐죠? 자, 그러면 자, pn'의 주어진 식에 대해서 x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패턴은 자,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k = 0에서부터 2n까지 x의 k승분의 a의 k승이라고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P의 n 플러스 1'의 x라고 하는 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됐죠? 요 값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시그마 k 이꼴 0에 1에서부터 첨자 이동해야 되죠? 2n까지 x의 k 플러스 1분의 k의 a의 k승이라는 식으로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자, x의 제곱분의 1에 그러니까 여기 미분했으니까 요거 미분하자고요.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주어진 식 시그마 k 이꼴 0에서부터 2n까지 x의 k승분의 ak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은 자,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주어진 식 정리해주면 시그마 k 이꼴 0에서부터 2n까지 x의 k 플러스 2승분의 a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2n까지 x의 k 플러스 1의 k의 a의 k라는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니까 요 값은 2n 플러스 2차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대입해 주면 2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n 플러스 2차 다항식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pnx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몇 개 계산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정리를 했더니 f의 n'x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fnx라고 하는 패턴을 이제 이런 형태의 다항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요 값들이 그리고 다항식들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요 값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가 x 이꼴 0에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는 게 요지거든요. 이제 따라서 우리가 fn'에 우리가 이제 x가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함수가 쪼개어져 있는데요. 프라임이 존재하고 0을 대입해주면 요 값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의 저기 주어진 식에 대해서 제로라고 한다면 요 주어진 식의 값은 프라임의 제로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모든 n에 대해서 우리가 f의 n'의 제로가 0이라고 가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f의 n 플러스 1'의 제로라고 하는 값이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항상 요 값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 x를 제로로 보낼 때 x-0분의 f의 n'의 x 마이너스 f의 n'의 제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 식에서 요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남는 게 f의 n'의 x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값이 뭐라는 것만 증명하면 계산이 되느냐면 0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x가 우리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기 말은 자, 리미트 x를 어디에서 0 마이너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f의 n'의 x에 주어진 식의 x로 나누어진 요 값이 항상 뭐가 되느냐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f의 n'의 x가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요 값이 항상 0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써먹었던 뭐냐면 요 다항식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만약에 이제 q의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임의의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우리가 자, 요 값이 뭐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느냐면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요걸 증명하고 싶은데 주어진 fn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시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말은 요 형태의 요 값이 0이라는 것만 보이면 계산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Q의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X분의 1의 K라고 하는 식의 자, 다항식의 형태들의 이제 유한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값이 유한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결국은 임의의 K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간다면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것들이 유한합이니까 다항식으로 나타내어지니까 x분의 1의 k승이라고 하는 것이 0임을 보여주면 계산이 끝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목적은 뭐였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의 극한을 알고 싶었는데 우리가 함수가 두 가지로 쪼개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좌 미분 계수에 대해서는 0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는 우미분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fn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의 패턴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다항식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이는 것보다는 얘가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근데 보다시피 이 다항식은 x분의 1의 거듭제곱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앞에 어차피 상수계수는 필요 없다고요. 여기 있는 요 값만 뭐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느냐면 0으로 간다는 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계산이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둘 거냐면 y를 이제 x분의 1이니까 불편하니까 취한을 합시다. 이렇게 두면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갈 때 2에 원래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x분의 1의 k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y를 x분의 1로 간다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로 가면 y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2에 그리고 여기가 y가 되니까 마이너스 y승이니까 y분의 1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y의 k승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리미트 y를 0으로 갈 때 이제 2의 y승에 이제 k의 y의 k-1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간다고요. 그리고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n 거듭제곱 자연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없어지지만 여기는 변수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뭐가 된다고요? 0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고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이라는 말은 요 값이 0이라는 말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요 값이 0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요 변수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주어진 식을 뭘 이용했느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했죠. 그래서 수학적 자, 귀납법을 적용을 했더니 자, 모든 n에 대해서 됐죠. f의 n'의 제로라고 하는 값은 항상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세 번째 프라임들이 0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f가 x 이꼴 0에서의 자,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배웠었느냐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자, 원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자,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n 팩토리아의 f의 n'의 제로의 x의 n승이라고 하는 식으로 n 이꼴 0에서 무한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x 이꼴 0에서의 테일러 곱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요것들의 값들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0으로 존재하니까 테일러 곱수의 값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가 자, 이의 지수화 함수의 이렇게 꼴에 복잡한 패턴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 계산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항식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구간 0,2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x 이꼴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자,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f의 x라고 하는 극한값과 f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같아지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어져 있으니까 임의의 x는 어디서 0에서 2 사이에 들어가는 값인데요. 자, 첫 번째 x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무리수로 유리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증명해주기 위해서는 극한이니까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뭐 적당한 델타가 해서 fx-f1이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는 거거든요. 자, fx-f1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근데 x가 유리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그 함수는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fx의 f1이라고 하는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값은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1이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fx-f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식은 자, x가 유리수면 이렇게 되고 x가 무리수가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 주면요. x 플러스 1을 정리를 못 하잖아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1 플러스 2가 되고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x-1 플러스 2가 됩니다. 우리가 조건에서 요 값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가 되죠. 우리가 여기다가 델타를 1이라고 두면 3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은 작기를 3에 x-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그러면 fx-f의 1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 되든지 요 값이 되죠. 그래서 어차피 요 값은 3의 절대값의 x-1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 값은 3의 델타에 우리가 여기서 역시 델타를 3분의 1의 입시론이라고 둔다면 입시론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델타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미니멈에 3분의 1 입시론이 되든지 1이 되든지 그래서 이런 델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fx라고 하는 거는 f1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따라서 f는 x 이꼴 1에서 연속 함수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평등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과 평등 연속은 x에 의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차이만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x1과 x2라고 하는 것을 1무한대 사이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x1과 x2는 다르다라고 합시다. 자, 함수가 제시되어져 있죠. 그러면 f의 x라고 하는 함수가 ln x라고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1에서 무한대 사이에서는 이 함수는 항상 어떻습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간을 이제 잡는데 이제 x1, x2에 대한 대소관계가 아마 있을 거니까 편의상 만약에 주어진 이제 관계식에 의해서 x2, x1이라고 하는 구간을 우리가 잡자고요. 그런데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1 무한대 사이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lnx는 이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x2, x1이라고 하는 구간에서도 뭐가 되느냐면 연속이고요. x2, x1이라고 하는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적용해 줄 수 있느냐면 자,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면 C라고 하는 것이 x2, x1 사이에 들어가지고요. x1 x2분의 주어진 식 ln의
x1 마이너스 ln의 x2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f'의 x는 x분의 1로 나오죠. 그래서 c분의 1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주면 ln의 x1 마이너스 ln의 x2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c분의 1에 이제 주어진 이제 전체의 절대값을 걸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c분의 1에 이제 x1 마이너스 x2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요 상에 존재하는 값이니까 분명히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요 값은 x1 마이너스 x2라고 하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경우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x1과 x2가 같은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식의 ln의 x1 마이너스 ln의 x2라고 하는 것은 x1 마이너스 x2니까 둘 다 0으로 나와서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임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가지고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x1 마이너스 x2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f의 x1 마이너스 f의 x2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 ln의 x1 마이너스 ln의 x2가 되고요. 우리가 바로 앞에 성질에 의해서 x1 마이너스 x2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입시론이라고 하는 것과 델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패턴은 이제 xy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영역에서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유니폼리 컨티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는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여라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f가 x 이꼴 c에서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인지를 보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 가능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x 이꼴 c라고 하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자고요. 됐죠? 근데 이제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c가 요 c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실수상에 존재하는 값이긴 한데 이제 유리수상에 존재하는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리수상에 들어가는 점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f'의 c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리미트 x를 c로 보낼 때 x-c분의 f의 x-fc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자, c가 q라고 하는 유리수가 되는 경우 자, x-c분의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극한을 걸어야 되니까 fx-fc라고 하는 것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자, x-c분의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에 걸리는 부분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fx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면 x제곱이 되고요. 무리수가 되면 2x-1이라고요. 그런데 c는 유리수지만 x라고 하는 값은 유리수가 되는지 아니면 x가 무리수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다 유리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자, x는 무리수지만 c는 유리수죠. 그러면 x-c분의 자, 무리수니까 이 c 2x-1 빼기 주어진 식 자, c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주어진 식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주면 x-c분의 그쵸?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준다면 따라서 이 x-c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x 이꼴 c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x를 c로 보낼 때 x-c분의 fx-fc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어떤 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f의 자, c에서의 우극한과 자, f에서 c에서 좌우분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성질을 만족해 주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아닌 경우 x = c에서의 극한을 걸었을 때 극한값이 어찌해야 되느냐면 같아지는 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x가 뭐밖에 안 되느냐면 1이 되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c가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거랑 또 똑같습니다. fx-fc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죠. x-c분의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또 유리수일 수도 있고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리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fx나 fc인데 여기서 c는 무리수고 x는 유리수죠. 그러면 유리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무리수니까 2c-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둘 다 무리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x-c분의 자, 2x-1 2c-1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관계식에 의해서 1 없어지고 2배로 약분되어서 2라고 하는 결론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주어진 식이 미분 가능이라고 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x를 c로 보낼 때 x-c분의 fx-fc라고 하는 식으로 여기서의 극한값과 여기서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같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x를 c로 보낼 때 자, 제로분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x를 c로 보낼 때 제로분의 제로꼴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2c-c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2c 주어진 식에 대해서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c가 뭐밖에 없느냐면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c = 1밖에 없으니까 x = 1에서 미분 가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식처럼 자, 주어진 식에 여기에 우미분 계수랑 밑에 만약에 좌미분 계수지만 각각에 대한 미분 가능인 지점에 대한 값이 동일하게 존재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 값을 찾아주면 여기서도 c =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관계식에 의해서 1번과 2번의 성질에 의할 것 같으면 c가 1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는 x = 실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뭐가 되느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는 그 외에서는 같아지는 경우가 절대 존재하지 않죠. 미분 불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x =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앞에 이제 문제는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인지에서 계산이 끝났는데요. 자, 미분 계수의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x = c = 1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fx-f1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x가 자, 유리수 안에 들어가면 x-1분의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 나오고요. x가 자, 무리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x-1분의 뭐가 되느냐면 2x-1 빼기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은 관계식에 의해서 2라고 하는 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우리가 f의 x-f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x를 1로 보내는 극한값을 보내주면 둘 다 뭐가 나옵니까? 2라고 하는 도함수의 값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f'의 1이라고 하는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인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자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민밸류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하죠. 자, 민밸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진 식의 f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진 ab라고 하는 구간에서 뭐가 되면 연속이고요. 그리고 자,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면 됐죠? 자, 우리가 미분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은 뭐라고 배웠느냐면 자, 주어진 식의 변화율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C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C라고 하는 것이 AB라고 하는 구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B-A분의 FB-FA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는 이 C가 있으면 우리는 주어진 이제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자는 겁니다.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ab가 아마 있는 걸로 봐서 구간은 임의의 양수 ab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a, b라고 하는 식에서 이미 r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b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니까 fx라고 하는 함수는 x의 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값은 어디서 0에서 1까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값은 임의의 ab 구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형태는 x의 거듭제곱 함수이기 때문에 f는 ab라고 하는 구간에서 연속이 되고요. 그리고 자, ab라는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소권을 만족하니까 민밸류 정리,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C라고 하는 값이 A, B 구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 주어진 조건대로 가주면 B-A분의 자, B의 T승, 마이너스 A의 T승. 그 값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F'의 X라고 하는 것은 t의 x의 t-1이죠. 그러니까 t의 c의 t-1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c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a에서부터 b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c가 a하고 b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t라고 하는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t-1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어떤 값이냐면 작거나 같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c의 t-1은 이제 얘가 음수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a의 t-1이 이제 감소함수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1번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요. B의 t-a의 t라고 하는 것은 t의 c의 t-1에 b-a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c의 t-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t-1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의 t-1에 b-a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됨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 a의 t-1을 나누도록 합니다. 전체 식에다가.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은 이제 요만큼으로 나누니까 이제 a의 1-t의 b의 t승 빼기. 자, 요 값으로 나누어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a만 남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작거나 같기를 자, 이 식에다가 요 값을 나누니까 없어지죠. t의 b-a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a의 1-t에 b의 t라고 하는 거에다가 a 넘어갑니다. 작거나 같기를 1이 저 a가 넘어가면 이제 1-t의 a
됐죠? 플러스 t의 b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밸류 정리를 이용해서 자, 여러 가지 함수 패턴을 잘 보고요. 여러 가지 패턴을 이용한 부등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fx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을 때 자, fn'x인 n개 도함수를 구하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n개 도함수가 있으면 x 이퀄 제로에서의 테일러 급수, 즉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보자는 게 이 식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만 구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2번은 쉽게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우리가 f의 n 프라임 n개 도함수로 구할 건데요. 이미 n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자, x가 0보다 큰 경우에 f의 1'x를 구해주면 자,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이 값 우리 미분하면 x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자, f의 2'x를 계산을 해주면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하면 이 형태가 x 4제곱분의 1 나오죠.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x의 4승분의 1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개 도함수면 여기에 분수로 이루어지는 2차식, 2개 도함수면 여기에 분수식의 4차식의 형태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도함수를 그냥 찾기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n에 대해서 fn'의 x라고 하는 패턴을 생각하고 싶은데 보다시피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형태들이 다항식인데 n차 다항식인데 x분의 1로 나타내어지죠. 그리고 x가 지금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pn이라고 하는 것은 2n차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항상 이 형태가 2n차 다항식이 된다는 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n 이퀄 1이면 우리가 당연히 구해줄 수 있습니다. f'의 x라고 하는 것은 2에 저기 구해놨죠. x분의 1에 x의 제곱분의 1이라고요. 그리고 자, p에 우리가 자, 1의 t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자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p의 n에 자, t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둘 거냐면 a의 2n, t의 2n 플러스 a의 2n 마이너스 1에 t의 2n 마이너스 1 이런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두자. 됐죠? 자, 그러면 자, pn'의 주어진 식에 대해서 x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패턴은 자,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k 이꼴 0에서부터 2n까지 x의 k승분의 a의 k승이라고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p의 n 플러스 1'의 x라고 하는 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됐죠? 요 값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시그마 k 이꼴 0에 1에서부터 첨자 이동해야 되죠? 2n까지 x의 k 플러스 1분의 k의 a의 k승이라는 식으로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자, x의 제곱분의 1에 그러니까 여기 미분했으니까 요거 미분하자고요.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주어진 식 시그마 k 이꼴 0에서부터 2n까지 x의 k승분의 ak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자,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주어진 식 정리해주면 시그마 k 이꼴 0에서부터 2n까지 x의 k 플러스 2승분의 a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2n까지 x의 k 플러스 1의 k의 a의 k라는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니까 요 값은 2n 플러스 2차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대입해 주면 2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n 플러스 2차 다항식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pnx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몇 개 계산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정리를 했더니 f의 n'x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fnx라고 하는 패턴을 이제 이런 형태의 다항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요 값들이 그리고 다항식들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요 값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가 x = 0에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는 게 요지거든요. 이제 따라서 우리가 fn'에 우리가 이제 x가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함수가 쪼개어져 있는데요. 프라임이 존재하고 0을 대입해주면 요 값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의 저기 주어진 식에 대해서 제로라고 한다면 요 주어진 식의 값은 프라임의 제로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모든 n에 대해서 우리가 f의 n'의 제로가 0이라고 가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f의 n 플러스 1'의 제로라고 하는 값이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항상 요 값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 x를 제로로 보낼 때 x-0분의 f의 n'의 x 마이너스 f의 n'의 제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의 식에서 요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남는 게 f의 n'의 x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값이 뭐라는 것만 증명하면 계산이 되느냐면 0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x가 우리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기 말은 자, 리미트 x를 어디에서 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f의 n'의 x에 주어진 식의 x로 나누어진 요 값이 항상 뭐가 되느냐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리미트 x를 제로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f의 n'의 x가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요 값이 항상 0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써먹었던 뭐냐면 요 다항식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리미트 x를 제로 플러스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만약에 이제 q의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임의의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요렇게 가져왔을 때 우리가 자, 요 값이 뭐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느냐면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요걸 증명하고 싶은데 주어진 fn'x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제시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말은 요 형태의 요 값이 0이라는 것만 보이면 계산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q의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x분의 1의 k라고 하는 식의 자, 다항식의 형태들의 이제 유한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값이 유한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결국은 임의의 k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리미트 x를 제로 플러스로 간다면 2의 마이너스 x분의 1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것들이 유한합이니까 다항식으로 나타내어지니까 x분의 1의 k승이라고 하는 것이 0임을 보여주면 계산이 끝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목적은 뭐였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의 극한을 알고 싶었는데 우리가 함수가 두 가지로 쪼개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좌 미분 계수에 대해서는 0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는 우 미분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fn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의 패턴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다항식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이는 것보다는 얘가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근데 보다시피 이 다항식은 x분의 1의 거듭제곱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앞에 어차피 상수계수는 필요 없다고요. 여기 있는 요 값만 뭐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느냐면 0으로 간다는 것만 우리가 보여주면 계산이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둘 거냐면 y를 이제 x분의 1이니까 불편하니까 취한을 합시다. 이렇게 두면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갈 때 2에 원래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x분의 1의 k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y를 x분의 1로 간다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로 가면 y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2에 그리고 여기가 y가 되니까 마이너스 y승이니까 y분의 1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y의 k승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리미트 y를 0으로 갈 때 이제 2의 y승에 이제 k의 y의 k-1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간다고요. 그리고 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n 거듭제곱 자연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니까 결국은 요 부분은 없어지지만 여기는 변수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뭐가 된다고요? 0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고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이라는 말은 요 값이 0이라는 말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요 값이 0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요 변수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뭘 이용했느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했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했더니 모든 n에 대해서 됐죠. f의 n''의 제로라고 하는 값은 항상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세 번째 프라임들이 0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f가 x 이퀄 0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배웠었느냐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원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n 팩토리아의 f의 n''의 제로의 x의 n승이라고 하는 식으로 n 이퀄 0에서 무한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x 이퀄 0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것들의 값들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0으로 존재하니까 테일러 급수의 값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의 지수화 함수의 이렇게 꼴에 복잡한 패턴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 계산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항식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구간 0,2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x 이퀄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f의 x라고 하는 극한값과 f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같아지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어져 있으니까 임의의 x는 어디서 0에서 2 사이에 들어가는 값인데요. 자, 첫 번째 x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유리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증명해주기 위해서는 극한이니까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해서 fx-f1이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는 거거든요. 자, fx-f1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근데 x가 유리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그 함수는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fx의 f1이라고 하는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러면 요 값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fx 마이너스 f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 식은, 자, x가 유리수면 이렇게 되고 x가 무리수가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 주면요, x 플러스 1을 정리를 못 하잖아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우리가 조건에서 요 값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가 되죠. 우리가 여기다가 델타를 1이라고 두면 3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은 작기를 3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f의 1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값이 되든지 요 값이 되죠. 그래서 어차피 요 값은 3의 절대값의 x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 값은 3의 델타에, 우리가 여기서 역시 델타를 3분의 1의 입시론이라고 둔다면 입시론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델타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미니멈에 3분의 1 입시론이 되든지 1이 되든지, 그래서 이런 델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fx라고 하는 거는 f1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따라서 f는 x 이꼴 1에서 연속 함수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평등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과 평등 연속은 x에 의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차이만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x1과 x2라고 하는 것을 1무한대 사이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x1과 x2는 다르다라고 합시다. 자, 함수가 제시되어져 있죠. 그러면 f의 x라고 하는 함수가 ln x라고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1에서 무한대 사이에서는 이 함수는 항상 어떻습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간을 이제 잡는데, 이제 x1, x2에 대한 대소관계가 아마 있을 거니까 편의상 만약에 주어진 이제 관계식에 의해서 x2, x1이라고 하는 구간을 우리가 잡자고요. 그런데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1 무한대 사이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lnx는 이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x2, x1이라고 하는 구간에서도 뭐가 되느냐면 연속이고요. x2, x1이라고 하는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적용해 줄 수 있느냐면, 자,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면 C라고 하는 것이 x2, x1 사이에 들어가지고요. x1 x2분의 주어진 식 ln의 x1 ln의 x2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f'x는 x분의 1로 나오죠. 그래서 C분의 1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주면 ln의 x1 ln의 x2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C분의 1에, 자, 주어진 이제 전체의 절대값을 걸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C분의 1에 x1 x2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요 상에 존재하는 값이니까 분명히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요 값은 x1 x2라고 하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경우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x1과 x2가 같은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식의 ln의 x1 ln의 x2라고 하는 것은 x1 x2니까 둘 다 0으로 나와서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임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가지고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x1-x2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f의 x1-f의 x2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 ln의 x1-ln의 x2가 되고요. 우리가 바로 앞에 성질에 의해서 x1-x2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은 델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입시론이라고 하는 것과 델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패턴은 이제 xy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영역에서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유니폼리 컨티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